첫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던 편이었다. 특히 서울이 올라오는 것을 적절하게 받아내면서 포항이 골 결정력 차이에서 서울을 이기면서 승리를 거두는 케이스가 다수 나오는 상태에 포항이 수원FC나 김천같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자신들 같은 플레이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기는 하나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기도 하다. 서울은 인천 상대로 이겼지만 경기력이 불안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선수들의 호흡이 아주 잘 맞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수비에서도 골대샷을 허용하는 등 불안했다. 특히 한승규의 불법 도박, 링가드의 부상 등 2라운드 로빈에서 공격을 이끈 선수들이 대부분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본다. 포항의 양상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서울이 포항에게는 전체적으로 강하지 못했다. 공격적인 전술이 포항의 적절한 역습에 타격을 입는 상황이 많은 상태. 특히 한승규와 링가드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도 지난 인천전에서 크게 손발이 맞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두 번째 경기 천안시티 FC 대 전남 드래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남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편이었다. 전남을 상대로는 올 시즌에도 공격 축구를 함에도 0-1로 져버리는 모습. 특히 상대의 외국인 선수가 후반에 활개를 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느라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난조가 후반에 찾아오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허용한 11실점은 모두 후반에 허용하기도 한 것. 라인을 쭉 올려버리고 공략에 들어가는 것이 흔하다. 따라서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에는 약점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천안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린 팀을 상대로 역습 상황에서 재미를 보고 있기는 한편이다. 전남도 그동안 하던 대로 공격력을 바탕으로 재미를 보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의 양상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라인을 쭉 올리고 플레이를 하는 편이라 늘 실점 가능성은 열려있는 전력이다. 그나마 천안이 전남 상대로는 약점을 제법 드러낸 편이기도 했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인 후반에 보여주는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경기 김포FC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홍원진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 최대한 수비를 해내려고 했지만 상대에게 찬스를 여전히 많이 내주는 모습. 외국인 선수 퉁가라의 결정력 난조가 아니었더라면 해트트릭 허용도 가능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인데 장점인 수비가 흔들리니 김포가 크게 힘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는 편이 낫다. 특히 김포는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에 약한 편이기도 하다. 경남이 김포를 상대로는 2연패로 약했다. 이는 경남이 가진 빌드업 기반 공격적인 축구가 역습 상황을 만드는 팀들에게는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 다만 최근 아라블리 같은 공격수들의 컨디션 자체는 꽤 좋아 보이는 상황. 김포가 수비력이 전반기만큼의 퀄리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격력을 투사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재미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의 양상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경남이 구조적인 이슈로 인해서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김포의 수비력이 여름에는 상당히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은 사실. 경남의 플레이가 공격적인 흐름에서는 최근 나쁘지는 않아 경남이 골 기록을 많이 쓰면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늘 고정된 패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전력. 특히 스파르타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강한 편인데 지난 시즌에도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잘 이기지를 못했다. 전체적으로 경합 상황에서 강한 것이 호조로 이어지는 편인데 상위권 팀들의 조직적인 압박이나 점유율 기반 몰아치는 성향을 잘 제어하지는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2부에서야 헤라클레스가 압도적인 점유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편이었지만 1부에서는 전력의 차이를 실감해야 했다. 결국 헤라클레스가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역습 기반의 단순함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듯. 지난 시즌 강등을 두고 분투하는 상황에서 2-1로 이기긴 했지만
해당 승리도 5년 만의 승리일 정도로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약세였다. 스파르타가 유리한 상황일 듯. 강호들의 조직적인 전개나 점유라면 몰라도 하위권 팀의 단순함은 스파르타가 크게 두려워하는 요소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일부에서는 점유 기반의 공세를 추구하는 팀은 아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적에서도 스파르타에게 고전하는 형국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다. 5번째 경기 위트레흐트 대 즈볼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위 전력이다 싶은 팀을 만나면 공격성을 상당히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다. 강호들을 상대로는 다소 보수적인 흐름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으나 즈볼레를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공격적인 흐름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는 편. 물론 위트레흐트의 수비력이 이에 맞추어서 들쭉날쭉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즈볼레 상대로 홈에서 2경기 연속 5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다. 즈볼레는 전력의 차이를 실감하던 케이스. 특히 지난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모든 경기에서 홈원정 예외 없이 2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중앙 주도권을 잡고 이득을 취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었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는 정교함에서 신뢰를 보내기에는 여러모로 무리였던 케이스. 위트레흐트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로 위트레흐트가 즈볼레 상대로는 공격성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았던 편. 특히 즈볼레가 높은 순위 팀을 상대로는 약했던 편이었고 특히 다실점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면모를 자주 보이기도 했다. 위트레흐트가 실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득점 형국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강팀에게 약하고 약팀에게는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다만 시타르트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무로 좋았기도 했고 명백하게 고어헤드가 가지고 있는 공격에서의 강점은 있다. 상대를 만나서 점유를 크게 가져가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고어헤드가 공격에서의 결정력 효율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지난 시즌 51득점의 수치는 꽤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여지가 충분했다. 시타르트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다. 지난 시즌 원정에서는 2승만 거두었는데 특히 공격적인 흐름에서는 득점력이 홈과 비교하면 반토막 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 시즌 고어헤드와 비슷하게 강약 약강 기질을 가진 것도 동일한 상태. 문제는 시타르트는 자신들보다 순위가 위인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고어헤드가 플레이오프에서 위트레흐트를 격파하고 UECL에 나간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 고어헤드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두 팀이 강약 약강 기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지난 시즌 고어헤드가 우위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시타르트가 원정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 포인트. 특히 고어헤드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효율이 시타르트의 원정 화력보다는 확실히 위라는 결론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